오늘 진짜 전략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 어제 출발은 약간 지지부진했었는데 그래도 장 마감이 좋았어요. 특히나 선물옵션 동시만기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했었는데 그 요인을 어디에서 찾고 계세요? 좀 바람의 방향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좋네요. 예, 그리고 요번에 제가 전번 방송에 나와서 선물 400, 그다음에 종합주가지수 2950, 네. 삼성전자 8만. 이게 생명선 두들겨 맞아도 밑골이 달리고 돌려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했는데 그렇죠. 돌렸습니다. 네. 일단 성공했고 그다음에 파생시장에서 약간 변화의 조짐이 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전번에 제가 이 말을 잘못했더라고요. 12월 11일에서 3월 11일이 이게 12월물 끝나고 이제 3월물이 온전하게 거래된 기간입니다. 예. 이때 이제 외국인이 현물에서는 8조 1천억 매도했고 선물이 누적으로 5조 5천억 매도해서 이 흐름이 이제 어저께 끝났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게 변화됐나? 3월물은 404.5에서 끝까지 땡겼다가 이제 종가를 살짝 밀리면서 끝났고 결제가 이제 400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으로 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여기 한번 보시면 네. 400, 300%의 에너지가 나왔어요. 어제요? 예. 그러니까 하락할 줄 알았더니 상승 파동에서 실현 불가능했던 행사 가격의 급등 파동이 나왔는데 종가는 결론은 412.5는 결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411.02로 마감을 했고 이제 6월물이 거래가 됩니다. 네. 근데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문 닫아 놓고요. 7,589억에서 문 닫아 놓고 1조 7천억. 그러니까 문 닫아 놓고 9,400억의 매수 에너지가 새롭게 들어왔다는 네.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쪽 현물 사고 선물 매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3월물이 그때 요 끝날 때 한 6만 6천 개 미결제 그걸 청산하면서 현물에서 땡기는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게 포지션으로 참 좋은 삼성전자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LG와 이런 것들이 매수 포지션이 들어왔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비차익에서도 이 에너지가 7천억 단의 매수 에너지. 네. 이거는 합성되지 않은 순수한 네이키드 매수 부분에서의 매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연속성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기승전 삼성전자인데 요거는 거래 상대방은 그 문 닫아놓고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그만큼 수량을 때렸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래서 누적이 연기금은 3천억, 금융투자는 3천억. 이거 오래간만에 봅니다. 1조 7천억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요거 같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어저께 600만 주의 그 삼성전자 단일만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때도 24일 800만 주 약간 이날 연소속 흥분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날 1000만 주를 하루에 때려버리는. 그러게요. 그러면 오늘과 다음 주에 그런 현상이 비슷하게 나오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이제는 연속성이 8만 5천억까지 지속되나. 즉 그동안 이 8만 1천원에서 보이지 않게 엄청난 에너지로 공포가 계속 나왔는데 막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 때 가져갖고 8만 5천 원을 뚫는 에너지가 나와주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8만 5천 원을 딱 적어놓고 연속성이 나오나 아니면 어저께 사놓은 게 그냥 만기일의 청산 게임이고 그 다음에 다시 엎어치기 들어가나. 이게 오늘 시장을 보는 가장 중요한 맥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생명선이라고 강조를 해주신 삼성전자 8만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2,950, 그 선물은 400선을 장중에는 약간 다들 붕괴가 됐지만 그래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고 오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곡점이 좀 상방으로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을 하세요? 이번에는 상방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5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걸 얘네들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동안에 그 시가상위 종목들은 그 삼성전자 갖고 계시면 다 파생 구조 때문에 녹아낼 겁니다. 그래서 5만 원이나 6만 단 사신 분은 수익이 나지만 8만 단, 9만 단 사면 다 토해낼 테니까 미리 파십시오라고 네. 했다면, 이제는
어떤 생각이냐 공매도가 되면 일반적 시각이 악재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개인 예. 투자자들은 예. 보통 그렇죠.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이제 차익 매수 에너지가 시장의 거래 대금을 증가해서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삼성전자 매수, 선물 매도 합성된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와서 네. 지금 현재 시장은 그 이미지를 본다면은 그 큰 배가 항공모함이 그 진흙방 같은 갯벌에 이렇게 뭐랄까요 밖에서 움직이지 뜨질 못하는 네. 오르면 가라앉고 오르면 예, 가라앉고 그렇죠. 이런 현상이었다면 이제 차익 매수가 한 10, 이게 이제 10조 정도 더 들어오면 배가 떠갖고 항해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는 이런 그러니까 공매도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차익 매수 에너지를 이제는 외국인들이 이용해갖고 뭔가 변화의 조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거를 어저께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그러니까 여전히 삼성전자는 그냥 박스 봅니다. 네. 아직도 박스 보지만 그래도 이제 그 계속 하방을 공격했던 걸 막아냈으니까 이제는 상단을 좀 한번 터치하나 다시 9만 원과 9만 5천 원. 그 가능성이 있다고 예, 보시는 거죠. 그 가능성에 그러면 투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주도주 투자해야죠. 예. 그쪽은 트레이딩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요새 IT 관련주가 뭐 DB하이텍이나 관련된 종목이 급락을 했거든요. 예, 맞아요.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해서 삼성전자 9만 원까지 갈 때 트레이딩하는 전략 하나가 이제 새롭게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가장 했던 게 이제 전번 시간 나와서 그동안 주도했던 유통, 백화점, 중국권 이제 이게 삼성전자 무너지면 그것도 주도주를 발목 잡을 테니까 매도해서 현대백화점 좀 차익 실현해라.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 매도해라 했다면 네. 이제는 뭔가 다른 또 에너지의 주도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국 유통 소비 그다음에 건설 건자재 제가 또 그 이런 정책 관련주의 SOC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도주로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건설주 에너지를 좀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건설주요. 이제 예. 드디어 올라오나요? 어저께 바스켓에서 그런 좀 징후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저께 매수 바스켓 차익에서 그 명달짝 보니까 2차 전지 쪽하고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많이 조정받았죠. 예, 요쪽하고요. 예. 건설 쪽 에너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겠고요. 또 하나 제가 또 시장을 볼 때 보는 방식이 뭐 대부분 어떤 분들은 그냥 톱다운 방식으로 금리가 어떻고 그다음 유가가 어떻고 미국 시장에 뭐 여러 가지 그 톱다운 방식을 얘기하는데 네. 저는 버텀업으로 주로 그냥 현장주의로 주로 네, 많이 보는데 종목들 먼저 보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게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1월 11일 종합주까지 3,260일 현재까지 주가는 한 6 빠졌는데 예. 이 하락 에너지를 이겨서 오른 종목들만 추스려서 뽑아내요. 뭐 유통주라든지 그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종목 명단들이 뭐냐 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맥점들 2월 1일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거든요. 그 전에 분기점은 12월 23일이 또 분기점이었습니다. 요 분기점에 우량한 코스피 200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나. 그리고 이때 나스닥은 박스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치고 나갔고 그 이후에 1월 달에 이제 애플카 하면서 고점 찍을 때 나스닥은 이 한 달 정도 더 갔습니다. 네. 요 오차를 어떻게 또 시장은 조절하는 가 이런 것들을 미세하지만 좀 찾아봅니다. 그리고 상해 증시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치고 나갈 때 좀 박스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죠. 요게 2월 1일 기준으로 네. 2,950에서 3월 11일까지 오른 종목의 시가 상위 코스피 200 인덱스 종목의 명단입니다. 지수는 2,950에 3,000이니까 거의 뭐 2, 3%밖에 안 움직였는데 그렇죠. 박수권이었죠. HMM이 50%, 예. 쿡홀딩스 37%, 화승 인터플라이 34%, 펜오션, FNF, 한세시러, 라겐나, KB금융, 현대미포전 여기만 딱 봐도 물류가 나오고요. 네. 그렇죠? HM의 펜오션, FNF, 한세시럽의 중국 유통 유류, 알스텝 관련주, 그 다음에 라겐나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에 기대하는 KB금융, 미포조선 이런 명단들이 오면 또 딱 세 가지 물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또 한번 봐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수가 빠졌는데 3,266에서 지수가 계속 하락 압력 속에 오른 종목들 예. FNF, 라겐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금호소교학, 빅히트, 한세실업, 하나 에로스 이런 쪽. 그러면 이게 이제 먼저 간 종목들이 조정할 때 저는 아직까지 이쪽 섹터에서 못 간 종목들이 순환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쪽이 저는 또 물줄기의 주도주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아직까지요? 이제 물류, 유통, 소비, 그다음에 그 중국 K 게임즈 컨텐츠 이런 쪽이 저는 금년도 내내 주도주라고 봅니다. 그다음이 이제 12월 23일에서는 이제 현대 위아 새롭게 들어온 종목들만 금호소교학, 대한유아, OCI, 포스코 케미칼. 그래서 쫙 이렇게 쭉 훑어보면 여기에 아직까지 건설이 안 보여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이제 먼저 갔어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제 4월 달 이제 선거 결정해서 야당이 되든 여권이 되든 저는 SOC가 주축이 될 것 같고 성장이 그러겠죠. 되는 주축이 될 것 같고 또 미국도 이제 거의 1조 9천 달러의 부양 이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재정 정책의 여기도 SOC 일자리 창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건설주 어떤 게 부양 대책으로 막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에 연계된 종목 찾아서 또 우리하고 같이 SOC 또 중국도 4천조에 또 여러 가지 투자할 때 거기도 도시화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도시화가 거기도 SOC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찾는지 한번 보겠고 거기에 연계되는 종목들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또 핀셋 전략으로 롱숏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또 현장주의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저는 정배열 때 다칩니다. 정배열 때 모든 이평선이 그러니까 다들 좋아 보일 때요.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종목이 아주 주도주입니다. 막 갑니다. 그런데 실전 매매에서는 저는 이런 것들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볼 때 그래프 모양이 다 좋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나쁠 때 산고 모아놓은 투자자는 지금 어떻게 할까?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겠죠. 그러면 그 에너지가 이기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딛고서 가주는 게 또 실제 파동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정배열 상태에 120일에서 이격이 한 거의 더블이 넘고요. 그다음에 뭐든지 다 좋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1선과 이 현재 고가의 중심값을 시장이 깨고 내려가면요. 리스크 관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잘못하면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저 120일이나 60일까지 눌렀다가 할 때 여기서 변동성에 다들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리고 또 가장 무서운 거는 이게 주도주가 끝나갖고 이제 하락파동으로 바뀌는 시작점이 돼버리면 그런 것들은 또 빠져나오는데 1년에서 3년 걸려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전번주에 나와서 이제 현대백화점을 이제 트레이딩 종목이고 좀 파십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여의도의 파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5만 원대 생각하고 투자한 스마트 투자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있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8만 원과 10만 원 사이에서 어떻게 할까? 저는 이렇게 지그재그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종목이 더 가려면 저는 이제 현대백화점한테 안 물어보고 다른 면세점 호텔신라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종해갖고 기간 조정한 거가 이제 면세점 롯데 지주라든지 호텔신라라든지 다른 또 유통 소비주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면 물줄기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그런데 안 가면 그럼 현대백화점 조정이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실전에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주도주들 흐름은 이 120 밑에서 싸게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쁠 때 싸게 사서 이 120을 저는 6개월의 평균값 아닙니까? 여기서 얼마나 멀고 가까워지면서 추세적으로 가는 이 섹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벌써 유통, 소비, 이제 정부의 정책 관련된 종목들인데 여기서 이제 건설주도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건설, 건자재. 그러면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제가 기억나십니까? 1월 14일 전에 JP모간 컨퍼런스 그때는 또 JP모간 컨퍼런스 이벤트다 하고 갖고 그쪽 종목들 바이오 막 줬는데 제가 전에 그거 반드시 빠져나오십시오. 이제 실적 장이 가니까 많이 부러질 것 같습니다라고 해드렸다면 이제 그쪽이 많이 부러졌는데 요새 제가
그쪽 물 타거나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네. 물 타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아직까지는 바이오가 올라올 때가 안 됐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금년은 바이오는 하지 말자 쪽입니다. 특히 상반기는요. 네, 이유는요. 이제 실적장이나 정부의 정책장이나 뭐 뭔가 패턴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감으로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금리인데 실제로 저는 3년 안에 금리 실제 인상하는 시대로 간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죠. 경기 회복이 되면. 그러면 실적단이 안 나오고 미래의 꿈을 갖고 성장하고 하는, 그리고 매출은 안 나오는데 뭐 자금 제3자 유증이거나 자금 조달한 그런 그 기술 성장성 기업들이 그런 구도에서는 잘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빠졌다 해서 물 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번 보세요. 1월 초 대비해서 박셀바의 그림 한번 보세요. 네.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락각도 보세요. 그다음에 오스코텍 보세요. 많이 하락했네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월봉으로 봐야 됩니다. 예. 알테오전도 고점에서 많이 빠졌는데 이 바이오나 성장주는 2018년, 19년에 이 주가가 얼마였나를 생각하고 최악의 경우는 여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을 물타기보다는 네. 저는 이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해지 전략으로 바이오에서 물리셨어요. 그걸 물타기보다는 오히려 건설주나 현대로템이나 현대엘리베이터나 이런 거를 내가 갖고 있는 물림만큼 거기서 해지를 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수익 나면 수익금만큼 그걸 손절해서 나와갖고 이렇게 평행시키는 방법으로 빠져나오시는 게 더 낫지. 그것도 괜찮겠네요. 바이오 뭐 언제 빠져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빠져나오려고 물량을 더 실하고 평자를 이렇게 낮춰갖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는 제가 그것만은 피하십시오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물 타시려면 현대로템이나 현대엘리베이터 이게 이제 저는 한 1, 2년 주도할 것 같거든요. 네. 수소경제, 또 여기 현대로템은 저는 정의선 회장의 거버넌스라든지 앞으로 뭔가 현대엘리베이터 수소경제 이거와 연결돼서 뭔가 작년도에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현대오토웨브 같은 에너지가 나오나 한번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또 음식료나 이런 거에서 농심이 이게 월봉입니다. 무지 많이 빠졌죠. 조정 많이 예, 받았네요. 오히려 이런 걸로 해지 거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앞으로 현대건설의 에너지를 갖고 판단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럴 때 미리 그려봅니다. 예. 최고의 꿈의 상황을. 아, 작년도에 예. 기아차, 저는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정의선 회장 때는 이제 거버넌스로 선도주가 될 거다 생각하고 예. 배팅했는데 이때 7월 달에 한번 그려봤었습니다. 아, 볼까요? 엘리베이터 바동으로 상승 1,800 기준으로 하락을 똑같이 1대1일 때 48,000원, 2배 오를 때 65,000원, 2.618배 때 75,000원. 이때 이걸 그려놓고는 이게 네. 말이 안 된다. 야, 이게 3만 원짜리가 6만 원, 7만 원 이 무거운 예. 게 가겠냐. 이게 10만 원까지 갔습니다. 이런 에너지가 거버넌스 에너지 같거든요. 네. 저는 이거를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을 그려봤습니다. 예. 그리고 1년 내년도 대선 때까지 요게 이제 그 중심 1차 파동 목금 중심에서 지지했어요. 그러면 1대1 대등이 57,000원, 1.628이 7만 원입니다. 그러면 5만 원과 7만 원 사이까지 한번 금년 찬바람 불 때까지 네. 이게 바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출렁출렁거리면서 예. 가거든요. 그런 에너지 나오나. 이제부터 건설 건자재 쪽, 그리고 중국 유통, 중국의 에너지, 또 미국의 SOC 에너지 같이 연결해 갖고 요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떻겠나.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되긴 했지만 쿠팡 상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거는 트레이딩이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쿠팡이 일단 성공했거든요. 여기도 좀 점핑 뛰는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네. 저는 쿠팡 상장, 그러면 쿠팡 관련주 막 동방 KTH 막 이런 거 찾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그런 걸 찾아왔으니까요. 그거는 보이자형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급등하면 잘 트레이딩 하십시오. 예. 그리고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리츠를 사 모으겠습니다. 어떤 리치요? 그러니까 쿠팡이 자금 조달해서 뭐 하겠습니까? 물류면. 부동산 예, 투자거든요. 맞아요. 물류창고. 예. 예. 이게 부동산 투자거든요. 예. 그리고 금리 인상 시대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리츠 상장된 주식이 뭐가 있나 보시고 1년이나 2년 코스를 장기적으로 리츠 관련주를 찾아보시는 게 큰 아이디어가 아닐까 이렇게 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